확률 계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책 217쪽에 한번 읽어볼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가? 두 번째,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가? 자, 뒤로 218쪽에 보면 연속하여 뽑는 경우에 확률은 또 어떻게 구하는가? 네 번째, 도형에서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구할 거는 앞에서 배웠던 확률의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알겠지? 한번 복습해 보자. 확률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부르니? 확률. 전체 사건이 일어날 경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전체의 경우겠지? 그 전체의 경우의 수 분해.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하면 얘가 확률을 구할 수가 있었지. 그러면은 확률은 몇부터 몇 사이에서 존재하나? 숫자로는 반드시 0과 1 사이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확률이 0이라는 얘기는 얘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였고, 확률이 1이라면 얘는 무조건 일어난다라는 얘기잖아. 맞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어. 맞죠? 자, 그리고 오늘 볼 거는 확률을 계산인데 어떤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날까? 물론 두 개의 사건뿐만 아니라 세 개여도 네 개여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 자, 근데 사건이 두 개가 일어났는데 이 사건이 A 또는 B가 일어났네. 맞지? 그럼 어디 또 좀 동그라미를 쳐봐야 될 것 같아? 또는, 그렇지. 또는 저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경우의 수 수업할 때 기억나니? 또는이라는 말이 있었으면 우리가 그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어떻게 했어? 더했지. 합의 법칙.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이렇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또는의 동그라미 치라는 것은 그 두 확률을 어떻게 해라? 더해라 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책을 읽어봅시다.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리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얘기를 하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그 두 사건 P와 Q를 어떻게 한 것이다? 서로 더한 것이다 라는 얘기야. A의 확률을 P라고 하고 B의 확률을 우리가 Q라고 얘기를 한다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우리가 P 플러스 Q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두 사건이 어떻게 할 때 2번 봐봐. 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때? 동시에. 그럼 어디 동그라미? 동시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자, A라는 사건과 동시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래요. 자, A라는 사건은 마찬가지로 우리 P라고 얘기를 해보고 B라는 사건은 우리가 Q라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동시에 경우의 수에서 동시에가 나왔으면 두 개의 사건을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하자? 곱하자라 그랬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서로 곱하자라는 얘기예요. 책 봅시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돼. 어떤 게 영향을 끼치는 건지 잠시 뒤에 얘기를 해줄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하면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와 Q를 곱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예시 문제 잠깐 볼게요. 1번의 예시 문제다. 1번의 예시 문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10의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거야. 자, 일단 우리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 주사위 몇 개를 던집니까? 두 개.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지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주사위 두 개를 던지니까 우리가 6 곱하기 6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A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개와 B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6개. 얘네들 우리가 동시에 던지니까 총 곱한 거 66에 36까지가 나오겠지. 맞나요? 이 36까지가 전 모든 경우의 수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눈의 합이 얼마다? 5 또는 1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36가지의 경우 중에 5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인지 구하고, 즉 5가 나올 때 확률을 구하고 10이 나올 때, 눈의 수의 합이 10이 나올 때를 각각 구해가지고 그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두 확률을 더해.
그치, 더하면 되겠지. 왜? 또는이잖아. 자, 5가 나오는 경우 한번 세워봅시다. 알겠죠? 자, A가 1이 나왔어요. 그럼 B가 4가 나와야 되겠죠. A가 2가 나왔어요. B는 3 나오겠죠. A가 3 나왔어요. B는 2 나오겠죠. A가 4 나왔어요. B는 1 나오겠죠. 이거 말고 있나요? 없지. 맞네. 따라서 눈의 합이 5개인 경우의 수는 4. 4가지. 맞지? 근데 전체 경우의 수가 36이니까 이 친구의 확률은 36분의 4의 확률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약분하면 부분의 1이지만 약분까지는 안 할 거야. 어차피 이따가 더 할 거니까. 자, 더해서 10이 나오는 거 생각합시다. 자, 일단 1, 2, 3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왜? 1일 때는 9가 필요한데 주사위에 눈에 9가 없잖아. 2일 때 8이 필요한데 없고 3일 때 7이 필요한데 없잖아. 4부터 시작합니다. 4일 때 6이죠. 5일 때 5고요. 6일 때 4잖아. 다른 거 있니? 다른 거 있어? 없네요. 따라서 이거는 경우의 수가 3이니까 36분의 3. 이게 확률이 되겠지. 주사위의 눈의 합의 확률. 식이 될 확률. 맞니? 어떻게 하자? 또는 2니까 2개 더하자. 따라서 눈의 합이 5 또는 10이 나올 확률은 얼마다? 36분의 7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문제 봅시다. 그 아래에 주사위 하나 그리고 동전 하나를 던지네요. 동전은 앞면이 나와야 되고요. 주사위는 홀수의 눈입니다.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생각할까요? 자, 뭘 던져? 우리가? 뭐하고? 동전 하나? 주사위 하나. 동전은 총 몇 가지 경우의 수? 2가지. 앞 아니면 뒤. 이렇게 쓸 수 있나? 안 되지? 앞 아니면 뒤. 그러니까 2가지 경우. 주사위는 몇 가지 경우? 6개.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6. 그래서 12가지 경우.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게 아니다. 자, 동전은 무슨 눈? 눈이래. 동전은 무슨? 양면. 동전은 앞면이고요. 그리고 주사위는 무슨 눈? 홀수? 주사위는 홀수의 눈이 나와야 된대. 근데 어떻게? 주사위도 던지고 동전도 던졌으니까 동시에. 그치? 그러면은 동전은 앞면이 나오는 확률은 얼마니? 2분의 1이지. 왜? 동전은 앞 아니면 뒤. 2가지 경우의 수 중에 앞면은 하나. 그래서 2분의 1의 확률이 되겠지.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고요. 자, 주사위가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 몇 분의 몇이지? 그치? 6분의 1, 3, 5, 3. 그래서 6분의 3 약분하니까 2분의 1이겠죠? 근데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동시에 던지잖아. 동시에 일어나잖아. 어떻게 하자? 곱하자. 그래서 답은 얼마나? 4분의 1의 확률로 주사위가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은 앞면, 주사위는 홀수의 눈이 나오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우리는 뒷장 218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연속하여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연속하여 뽑는 거. 연속해서 뽑을 때 아까 전에 우리 앞장으로 잠깐만 다시 넘어갈게요. 미안합니다. 217쪽 아래 2번에 봤을 때 두 사건 A와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라고 조건이 나와 있지. 맞니? 두 사건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라고 나와 있잖아. 이거는 지금 너희들 하는 연속으로 뽑을 때는 앞에 있는 사건이 뒤에 있는 사건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그럼 영향을 주면은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뭔가 바뀌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알겠나요? 자, 봅시다. 꺼낸 것을 다시 넣는 경우와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제비뽑기를 할 거야. 알겠지? 자, 이런 주머니가 있다고 합시다. 알겠어요? 자, 주머니에 공이 있어요. 자, 흰색 공 4개와 검은색 공 3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시다. 알겠니? 가장 간단한 예시를 들어주는 거야. 자, 흰색 공 몇 개? 4개. 검은색 공은 3개가 나와있지. 자, 이 흰색 공 4개와 검은색 공 3개 중에서 우리가 몇 번 뽑을 거냐면 우리가 2번을 뽑을 거예요. 알겠죠? 자, 처음에 하나를 뽑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뽑을 건데 처음에 뽑았던 것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 넣을 거예요. 뭐 어떻게 한다고? 빼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 넣을 거야.
알겠니? 자, 빼서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었을 때 잘 봐. 쉽게 하기 위해서 둘 다 행공이 나올 경우를 얘기를 합시다. 알겠니? 딴짓하지 말마. 요걸 봐. 자, 그럼 처음에 뽑았을 때도 무슨 공? 행공. 두 번째 뽑았을 때도 무슨 공? 행공인 거야. 그러면은 일단 생각해봐.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지? 전체 경우의 수. 확률 안 물어봤잖아. 전체 경우의 수.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것은 총 7개, 맞지? 네. 이 7개 중에 흰색 공은 몇 개? 4개. 그래서 처음에 흰색 공이 나올 확률은 7분의 4가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맞죠? 맞니? 자, 그리고 나서 뺐더니 확인을 했어.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집어넣었지. 맞니? 여기 하나를 뺐다가 다시 집어넣었어. 그러면 전체 이거 경우의 수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 다음에 또 전체가 7개네? 7분의 또 흰색 공은 4개니까 4의 확률로 흰 공이 또 나오겠지. 근데 자, 처음에 흰 공 보고 두 번째에도 흰 공 보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니 따로 일어나니? 이? 두 번 모두잖아. 처음에 흰공 또는 뒤에 두 번째 흰공, 이게 또는이 아니라 처음에도 흰공이 나오고 두 번째도 흰공이 나오니까 and 그리고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동시에가 되는 거야. 해야죠. 그쵸? 처음에도 흰공, 두 번째도 흰공이니까. 따라서 이 친구는 77에 49분의 44, 16 이렇게 된다고. 알겠니?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꺼냈던 것을 다시 집어 넣는 경우가 되는 거야. 알간? 알겠어? 자, 그러면 만약에 꺼낸 걸 다시 집어넣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자. 알겠니? 자, 얘는 지금 다시 집어넣었고, 그러면 한번 다시 집어넣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보자고. 알겠어요? 자, 봐봐. 똑같아요. 똑같이 흰공이 나와야 돼, 두 번 모두. 자, 처음에 똑같겠지? 7개 중에 4개가 흰공이니까 7분의 4의 확률로 우리는 처음에 흰공을 뽑을 수 있다고. 맞니? 근데 처음에 흰공을 뽑았어. 다시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고 밖에 놨어. 그럼 봐봐. 요게 밖으로 빠져나가잖아. 그러면 두 번째 뽑을 때는 총 경우 수가 몇 개예요? 6개 중에 흰공이 나올 확률은 3개. 그러니까 2분의 3, 2분의 1이잖아. 아, 처음에 나왔던 처음의 경우가 두 번째 경우에 처음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주니까 경우의 수가 달라졌잖아. 확률이 달라졌잖아. 그치?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와. 다음 거에 영향을 줬을 때. 근데 이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당연히? 그치. 그렇지. 동시에 가니까 또 약분해가지고 얘는 7분의 2의 확률로 두 번 모두 흰공이 나오겠다라는 거야. 이거는 다시 집어넣지 않았을 때 확률이 된다라는 거야. 자, 마지막 거 봅시다. 도형에서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형. 자, 그림이 나와 있잖아. 도형. 그쵸? 이 그림에서의 확률은, 자, 우리 넓이로 확인합니다. 뭘로 확인한다고? 넓이로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8등분된 원판에 화살을 쏠 때 색칠된 부분에 맞힐 확률 구하라 그랬지? 전체가 8등분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8이 되는 거고요. 색칠된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지? 4개가 있으니까 8분의 4.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겠죠?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뒤에 220쪽부터 예제 문제만 쫙 풀어보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알겠죠? 220쪽 예제 1번입니다. 자, 주머니 속에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구슬, 검은 구슬, 빨간 구슬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데 선생님이 일단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요.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여기에 일단 빨간 구슬 그려야지. 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자,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이 주머니에서 하나의 구슬을 꺼낼 때 흰 구슬 또는 검은 구슬. 문제는 흰 구슬 또는 검은 구슬.
당연히 문제를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는 너희들이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치면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는 어디에 동그라미를 쳐야 될까? 또는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지. 그리고 흰 구슬, 검은 구슬에 밑줄을 쳐놓든지 해놔야 되겠지. 왜? 이게 문제 푸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 포인트니까. 알겠니? 자, 봅시다. 흰 구슬 또는 검은 구슬을 뽑을 확률을 구하겠어요. 자, 그럼 지금 구슬이 총 몇 개 있는지 볼까? 자, 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여덟, 열아홉, 스물, 20개네. 흰 구슬! 그럼 전체 경우의 수가 몇이라는 거야, 지금? 우리가 뽑을 수 있는? 20개. 자, 그럼 흰 구슬을 뽑을 때는 20개 중에 흰 구슬 1, 2, 3, 4, 5. 이게 1분수를 뽑을 경우의 수지. 만약에 자, 두 번째. 검은 구슬은 1, 2, 3, 4, 5, 6, 7. 그렇지? 20분의 7. 근데 문제에서 또는이면 뭐하라? 두 확률을 더해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20분의 12. 약분을 해야 되겠지? 5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나요? 자, 이렇게 또는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이렇게 확률을 더해주셔도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에 예제 2번 맨 위쪽에 주황색 문제 2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주사위 두 개를 던지네요. 주사위 두 개를 던지는데 A는 2의 배수, 자, B는 6의 약수. 자, 그러면은 너희들 책을 읽을 때, 문제를 읽을 때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거는 맨 앞에 있는 A와 B를 어떻게 던질 때? 동시에. 자, 이런 중요 포인트는 반드시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을 쳐야 돼. 문제 풀 때. 그래야 너희들 안 헷갈려. 알겠나요? 문제를 풀 때는 너희들이 그 국어 시간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 수학도 마찬가지, 모든 문제를 풀 때 마찬가지야. 문제를 밑줄 치면서 읽다가 이거 개 중요한데? 그럼 동그라미 딱 치고 넘어가는 거야. 그래야 너희들 기억 속에 남는 거야. 봅시다. A라는 놈은 주사위입니다. 근데 2의 배수래요. 자, 2의 배수 불러볼까? 2, 4, 6. 3개지? 근데 주사위 총 몇 가지 경우의 수? 6가지 경우의 수. 그럼 6분의 3, 2분의 1이겠죠? 맞는가? 자, 6의 약수. 6의 약수는 좀 어려운데? 계산해볼까? 1, 2, 3, 6. 6개가 있지? 4개가 있지? 6개 중에 4개. 그래서 6분의 4, 3분의 2가 되겠지. 근데 이 두 개를 어떻게 던지니, 우리? 동시에. 그러니까 2분의 1이라는 것과 3분의 2라는 걸 곱해가지고 3분의 1이라는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3번입니다. A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3개, 흰 공 5개가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빨간 공 4개, 흰 공 2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A 주머니가 있고요. B 주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A 주머니에는 흰 공 5개고요. B 주머니에는 흰 공 2개, 그리고 A 주머니에는 빨간 공이 3개, B 주머니에 빨간 공이 4개. 가 들어있다고 합시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될 것은 A, B 두 주머니에서 몇 개의 공을 꺼낸다? 1개씩 꺼냅니다. 두 공이 서로 같은 색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 문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확률의 덧셈과 확률의 곱셈을 둘 다 이용해야 되는 문제야. 알겠나요? 잘 보고 따라합시다. 자, 너희들이 지금 봐야 되는 거는 A와 B에서 꺼낸 공의 색깔이 어떻다? 문제를 읽고 말해, 이 새끼야.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딱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와? 여기서 검은 못 뽑았어. 그럼 얘도 못 뽑아야 돼. 검은색, 즉 검은색 뽑았으면 미안해, 검은색이 아니죠? 여기서 흰색을 뽑았으면 여기는 흰색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흰색이면 다음도 A에서 흰색 뽑았으면 B에서도 흰색을 뽑는 경우야. 자, 두 번째, A에서 무슨 색? 이제는 빨간색을 뽑았을 때 B도 뭐 뽑아야 돼?
빨간색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 같은 색깔이려면? 맞지? 근데 얘 두 개는 동시에 일어나냐고! 둘 다 A에서 흰 공, B에서 흰 공 뽑는 경우랑 A에서 빨간 공, B에서 빨간 공 뽑는 경우가 동시에 일어나니? 동시에 일어나? 아니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얘랑 얘의 경우의 수를 얘랑 얘의 확률을 각각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버리자? 두 개를 더해버리자. 알겠어요? 그럼 이거 봐봐. A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 총 경우의 수는 8개가 있겠죠. A에서 8개 중에 흰 공을 뽑아야 되니까 5개, 즉 8분의 5. A에서 8분의 5의 확률로 흰 공을 뽑았을 때 B에서는 몇 분의 몇의 확률로 흰 공을 뽑니? 6분의 2죠? 6분의 2, 3분의 1이네. 그래서 3분의 1. 근데 이거 두 개는 A에서도 뽑고 B에서도 같이 뽑으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두 개 곱확률을 어떻게 하자? 곱하자. 그랬더니 83, 24분의 5가 되는 거죠. 이게 A와 B 모두 흰 공을 뽑을 확률이야. 알겠어요? 자, 두 번째. 둘 다 빨간색. 똑같이 하면 되겠지? 자, 여기서 빨간색은 8개 중에 3개니까 8분의 3의 확률로 나올 것이고, 여기서 빨간색 공은 6분의 4. 그래서 약간 3분의 2의 확률로 나올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83, 24분의 3이 6이 되겠죠. 선생님 왜 약분을 안 해요? 통분이 되겠지? 왜냐면 이따가 더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하자? 더하자는 거야. 그러면 계산 결과는 24분의 11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예제 4번으로 가볼까? 자, 흰색 바둑돌이 10개, 검은색은 6개. 자, 총 16개. 16개가 주머니에 들어있고요. 자, 이 주머니에서 연속하여 몇 개의 바둑돌을 꺼냅니까? 2개를 꺼냅니다. 그렇죠? 2개를 꺼내는데 2개가 모두 검은색 바둑돌일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동시에 2개를 뽑는 게 아니라 한 번 뽑고 또 한 번 뽑는 거야. 알겠지? 이건 연속으로 뽑는 거야. 자, 그럼 처음 뽑았을 때 먼저 검은색 바둑돌이 나와야 되겠지? 맞나요? 자, 그러면 16개 중에 검은색은 6개가 있어요. 그쵸? 자, 16개 중에 6개니까 우리가 16분의 6의 확률로 처음 하나를 뽑았을 때 검은색 바둑돌이 나올 거야. 맞지? 맞나요? 자, 이게 1번 문제 풀고요. 2번 문제 여기서 합시다. 자, 곱하기. 자, 그럼 두 번째 뽑을 때도 뭐가 나와야 돼? 검은색 바둑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번에서는 첫 번째 꺼낸 바둑돌을 다시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이거 또 이씨. 장훈 이럴 수가 없어. 첫 번째 꺼낸 바둑돌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여기서 검은색 바둑돌을 잠깐 꺼내놨다가 다시 집어넣었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에 뽑는 거야. 그러면은 경우의 수가 바뀔까 안 바뀔까? 확률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지. 두 번째에도 똑같은 확률 16분의 6의 확률로 검은색 바둑돌을 뽑을 수 있다. 근데 당연히 약분을 해놔야 돼요.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이니까 64분의 9라는 확률이 나오겠다. 이게 첫 번째 꺼낸 바둑돌을 다시 집어 넣었을 때 두 번 다 검은색 바둑돌을 꺼낼 확률이고요. 자, 다시 안 집어 넣었을 때도 한번 봅시다. 다시 안 집어 넣었을 때는, 자, 처음에 뽑을 때는 경우의 수 확률이 똑같지? 자, 16분의 6, 8분의 3이죠? 8분의 3을 바로 할게요. 자, 8분의 3의 확률로 검은색 바둑돌을 꺼냈고요. 자, 그 다음에 검은색 바둑돌이 하나가 사라지잖아, 이렇게. 그치? 왜? 꺼내서 바깥에 놔뒀으니까 얘는 검은색 바둑돌 하나 밖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안에가 몇 개가 됐어? 15개가 됐네? 15개 중에 검은색 바둑돌은 5개. 그러니까 두 번째 뽑는 거는 15분의 5의 확률로 검은색 바둑돌이 나온다는 거지. 확률이 바뀌었네요. 15분의 5? 3분의 1이네.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니까 8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온다. 라는 얘기야. 5번! 자, 명중률이 2분의 1.
얘가 A고요. 명중률이 3분의 2, 얘가 B입니다. 자, 두 사람이 동시에 한 관역을 쏘았을 때 적어도 한 사람이 관역을 맞출 확률. 자, 여기서 너희들이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해야 될 거는 무슨 글자게요? 동시에도 중요하다는 거. 그치, 저거 동그라미 치고 밑줄. 거기다가 별표까지! 자, 여러분들이 적어도 라는 말이 나오면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자. 반대의 경우. 알겠어? 자, 두 사람 중에 적어도 한 명이 성공했다는 거는 자, A가 성공하고 B가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둘 중에 한 명만 하면 되니까. A가 실패하고 B가 성공해도 된다는 거지. 둘 다 성공해도 된다는 거지. 둘 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맞니? 그러면은 너희들은 A가 성공하고 B가 실패하는 확률, A가 실패하고 B가 성공할 확률, A가 성공하고 B가 성공할 확률을 구할래? 아니면은 전체 확률은 무조건 몇? 1. 얘네들은 전부 다 합치면 1의 확률이 되잖아. 여기서 얘만 구해서 뺄래. 뭘 선택하겠어? 잠깐. 나 같으면 뒤에 걸 편집하지 않겠어. 이 세 개를 다 구해서 하는 것보다 적어도라는 걸 나오면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서 전체 1에서 빼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 한번 봅시다. A는 2분의 1의 확률로 맞히고요. 그러면 A가 못 맞출 확률도 2분의 1일 거 아니야. 1에서 빼니까. 맞니? 자, B 봐봐. 그럼 B가 못 맞출 확률은 얼마야? 3분의 1. 그러면 A와 B가 둘 다 동시에 못 맞출 확률은 얼마겠어? 2분의 1과 3분의 1 곱하면 되겠지. 이게 A와 B 둘 다 모두 다 못 맞출 확률이지. 맞니? 못 맞출 확률이야, 둘 다. 근데 우린 적어도 한 명이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자고? 1에서 빼자고. 둘 다 못 맞췄다는 거의 반대는 적어도 한 명은 맞췄다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다른 것마다 6분의 5다.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전체 경우에서 빼세요. 그리고 반대 경우를 구해서 빼시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223쪽 아래 있는 6번은 그냥 말로 풀어봅시다. 자, 10등분된 원판에 화살을 쏠 때 마침 부분에 적힌 숫자가 3의 배수! 자, 3의 배수면 3, 6, 9지! 세 가지 경우니까 10분의 3의 확률로 3의 배수를 맞추겠지? 맞니? 10분의 3의 확률로 3의 배수를 맞추고 8의 배수의 확률, 8의 배수는 1밖에 없지, 하나밖에 없지, 8밖에.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1. 근데 문제에서 밑줄 쳐야 되고 동그라미 쳐야 되고 무슨 단어? 또는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 또는이면 더 해야지. 10분의 4 약분하니까 5분의 2 라고 나올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자, 여러분은 이제 끝까지 다 풀어오시면 돼요. 오늘 좀 일찍 끝내주세요.